처음 코딩 인공지능 25번째 시간. XO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XO라는 이 문제를 인공지능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퍼셉트론으로는 낸드를 해결할 수 있고 엔드도 해결할 수 있고 오어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XOR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XOR을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이렇게 낸드와 오어와 엔드. 자, 이 그림 모양이 낸드 게이트를 나타내는 모양입니다. 낸드 게이트는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엔드 게이트 모양이고요. 엔드 게이트 앞에다가 동그라미를 붙여 놓는 게 낸드예요. 얘가 낸드, 오른쪽에 있는 게 엔드.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안쪽이 이렇게 굽어져 있고 끝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게 오어 게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낸드와 오어와 엔드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은 이렇게 들어오는 두 개의 입력값 x1과 x2라는 입력값이 여기를 거쳐서 나오는 최종 모습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XOR로 출력이 돼요. 자, XOR 게이트는 낸드와 오어와 엔드 게이트를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퍼셉트론은 딱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퍼셉트론은 단순히 입력값들이 있고요. 입력값에다가 어떤 W라는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 더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내는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은 입력과 그 결과가 바로 있기 때문에 그냥 층이 하나짜리인 단층 퍼셉트론이라고 불렀는데 얘가 지금 여기 보면은 낸드에서 나온 게 엔드로 들어가죠. 오어에서 나온 게 엔드로 들어갑니다. 즉 이렇게 나온 게 다시 조합돼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여기 입력과 이쪽은 쭉 입력이고요. 여기는 출력인데 입력도 출력도 아닌 가운데 정확히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값이 그 레이어가 있는 거야. 이 층이. 그래서 이거를 히든 레이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층이 여러 개가 되기 때문에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그래서 MLP라고 합니다. MLP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이제 퍼셉트론으로 XOR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퍼셉트론은 당연히 단층이었어요. 입력들을 쭉 조합해서 출력을 만들어내는 단층이 퍼셉트론이었는데 이 XOR 문제 때문에 걸렸고 XOR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층이 여러 개가 되면은 그 안에 히든 레이어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안에서 이렇게 여러 번의 연산들을 거쳐서 실제로 XOR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요거를 조금 더 깨끗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두 개의 입력값이 있고 편차가 있고요. 그래서 두 개의 입력값이 이렇게 요 가운데 있는 건 이제 히든 레이어가 되는 거죠. 두 개의 히든 레이어 쪽으로 값들이 쭉 0.7, 0.5,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2 이런 값들이 곱해져서 이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 값이 다시 한 번 더 W12, 0.5, 0.5가 곱해서 더해져서 최종적인 값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얘는 XOR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봤던 낸드, 오어, 엔드를 좀 여러분들한테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오픈 소스로 돼 있는 그냥 웹상에서 이런 그 논리 회로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찾아서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작동하는 것까지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딱 하루만 그냥 트라이얼로 그냥 쓸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부터는 또 돈을 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포기하고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또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것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드, 낸드, 오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인공지능 쪽에서도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논리 회로기 때문에 전산 쪽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전자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각각의 부품들 이런 논리 회로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처럼 수학, 과학, 심지어 국어들, 논리학들 이런 것들이 결국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딩을 공부를 하고 혹은 인공지능 쪽을 내가 더 많이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것만 알려고 하시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인공지능 자체가 말 그대로 인간의 지능을 본따서 그거랑 비슷하게 컴퓨터에게 지능을 주는 방식을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퍼셉트론이라는 게 나오고 이 퍼셉트론이 뭔가 좀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논리 구조들을 찾아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걸 나오게 하고 그리고 뒤에 또 다른 것들이 나오겠지만 뭐 백프로파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들이 단순히 프로그램 언어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수학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른 과목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빠뜨릴 수는 없는데 그 중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자기가 흥미 있는 것,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이걸 붙잡고 밤을 샐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깊이 공부를 해둔다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서 우리가 코딩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게 굉장히 커다란 재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요 세 개의 값을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x1, x2 두 개의 입력이 들어오고 s1, s2라는 이제 히든 레이어 얘가 뭔가 레이어가 생기죠. 퍼셉트론은 퍼셉트론인데 x1에서 y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뭔가를 거쳐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멀티레이어 다층 구조 퍼셉트론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XO를 만드는 방법이 이거 하나만 있느냐? 다시 말해서 XO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개의 입력 값에 따라서 낸드 게이트 통과하고 오어 게이트 통과한 걸 엔드 게이트를 통과시키면은 XO가 되는데 이거 하나만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답 푸는 방법 하나를 찾아내고 혹은 오지선다 사지선다 중에서 정답을 하나를 찾아내는 게 익숙해져 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낸드, 오어, 엔드를 가지고 엑소를 만들 수 있고 그거는 이렇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이거를 저장을 해버리시면 안 돼요. 정말 필요한 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층 레이어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XOR라는 기존에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었다라는 것을 알고 새로운 시도들을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찾아보면은 여기서 낸드 게이트 하나만 사용을 해서 낸드 게이트 하나만 여러 번 사용을 해서 XOR라는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낸드 게이트를 써서 두 개 입력 값이 오면은 여기 나오는 값을 또 다른 두 번째 낸드 게이트로 넣어주고 입력 값으로 각각의 입력 값이 하나씩 또 이렇게 이쪽으로 넣어주고 여기에서 나온 값을 낸드 게이트를 통과해서 나온 이 y 값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0과 0, 0과 1, 1과 0, 1과 1을 집어넣어서 하나씩 계산을 해보면 이 y 값은 XOR로 연산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얘를 우리가 퍼셉트론으로 구성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뒤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존에 있었던 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층이 하나가 있었죠. 자, 이쪽으로 입력이 들어오고
입력받은 값이 이쪽으로 쭉 나와서 여기 y로 이제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의 층이 됐던 겁니다. 근데 여기는 여기서 나온 값이 두 번째 레이어로 들어가고 여기서 나오는 값이 또 마지막 레이어로 또 들어가죠. 여기는 레이어가 하나가 더 있죠. 이렇게 얘는 실제로 입력이 두 개가 있고 중간에 히든 레이어가 한 층 또 한 층 두 개 층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어떤 값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도 XOR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적절한 값들, 그 값들만 잘 집어넣어 주게 되면 아까처럼 똑같이 이런 다층 퍼셉트론 구조를 가지고 XOR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어떤 W 값들, B 값들을 갖다가 집어넣어 주느냐에 따라서 얘도 충분히 XOR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XOR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봤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